북유럽 세계사에서 놓칠 수 없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역사는 크게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세 지역의 왕국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킹 영웅들 중에서도 바이킹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라그나르와 북유럽 통일을 꿈꾼 블루투스 하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세기 바이킹 전설에 의하면 오늘날의 덴마크와 스웨덴 일부 지역을 다스렸다고 알려진 라그나르는 바이킹 이미지의 원조격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이킹 역사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신화 속 인물처럼 전설의 이미지가 많지만 그의 자식들은 실존했던 인물들로서 바이킹 왕국들의 역사적 시조로 추정되고 있죠. 바이킹 사가, 이른바 구전에 따르면 라그나르는 스비아인의 왕 시구르드의 아들로 태어나 왕위를 물려받는데요. 일생 동안 3번의 결혼을 통해 첫째 부인 라게르사, 두 번째 부인 토라, 세 번째 부인 아슬라오그를 맞이합니다. 특히 세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 약골인 이바르, 흰옷의 할프단, 그리고 막내 아들인 뱀 모양의 눈을 가진 시구르드는 덴마크 크누트 왕조의 시조로 추정되는 인물로 유명하죠. 스웨덴과 덴마크의 수많은 바이킹들을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라그나르는 다른 리더와 다르게 직접 약탈해온 금은 보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큰 신임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가 주로 약탈한 지역은 잉글랜드 지역과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었죠. 당시의 잉글랜드는 켈트족의 일파로 알려진 브리튼족이 살고 있었고 1세기경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로마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며 생활하죠. 이후 로마 제국이 붕괴되어 로마군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브리튼족들은 해방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5세기경에 주로 독일 북부에서 살고 있던 색슨족과 앵글로족들이 잉글랜드를 차지하면서 브리튼족들은 웨일즈 등의 산악지역으로 밀려나고 수많은 부족 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노선부리아, 머시아, 웨식스 왕국 등 앵글로와 색슨족의 7왕국이 브리튼족들을 대신해 잉글랜드의 주인이 되는데요. 혼란스러웠던 7왕국 시기에 바이킹 라그나르의 출현으로 잉글랜드의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라그나르 일행은 여느 때처럼 브리튼 섬에서 약탈하는 중이었는데요. 큰 폭풍이 닥쳐와 7왕국 중 하나인 노선부리아 왕국 해안에 좌초해버립니다. 병사들의 보고를 받은 엘라 왕은 군대를 보내 그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라그나르의 바이킹들이 저항하면서 양 세력 간의 전투가 발생하죠. 병력으로 턱없이 밀린 라그나르는 결국 엘라 왕에게 생포되어 그 자리에서 신분을 추궁당하지만 자신이 덴마크 바이킹의 지도자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엘라 왕은 땅을 파서 뱀을 풀어놓고는 라그나르를 뱀구덩이에 넣어버리죠. 뱀들은 라그나르를 휘감아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그때 라그나르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새끼 돼지들이 늙은 돼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다면 얼마나 울어댈까 라는 수수께끼와 같은 유언을 남기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새끼 돼지란 바로 라그나르의 아들들을 가리켰고 아버지 복수를 위해 그들이 잉글랜드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의미였죠. 이렇게 바이킹의 전설적인 영웅 라그나르는 허무하게도 잉글랜드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약탈만을 일삼던 군주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유럽 역사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라그나르의 죽음은 스칸디나비아 모든 바이킹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대군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킹과 잉글랜드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일명 이교도의 대군세라고 불리는 바이킹 대침략의 시작이었죠. 지금껏 바이킹들은 주로 마을이나 수도원 같은 곳을 약탈해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전술로 소규모 해적질 위주였다면 라그나르의 죽음이 계기가 된 이후 아예 잉글랜드 전체를 정복하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865년 마침내 라그나르의 아들들이 이끄는 최강의 바이킹 대군은 아버지를 죽인 엘라 왕을 죽이기 위해 노선부리아로 쳐들어가는데요. 이 소식은 빠르게 잉글랜드 전역에 퍼지고 당황한 엘라 왕은 서둘러 군대를 보내 맞서지만 원한에 찬 복수의 바이킹 전사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고 연전 연패당합니다. 이번엔 엘라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왕국의 수도 요크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지만 노선부리아의 수도는 함락되어 버리고 라그나르의 아들들에게 무릎 꿇은 엘라 왕은 피의 독수리라고 하는 잔혹한 형벌로 죽게 되고 7왕국 중 하나인 노선부리아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왕국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바이킹 대군은 쉴 새 없이 다음 목표인 머시아 왕국이 있는 남쪽으로 향하는데요.
내전으로 약화된 머시아 왕국은 주변 왕국들에게 구원을 요청해보지만 바이킹 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국경을 넘은 바이킹 대군에 머시아군 역시 저항해보지만 상대가 되지 못하고 수도 노팅엄까지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맹렬한 기세라면 잉글랜드 7왕국 모두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죠.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바이킹에 대항한 왕국이 있었는데요. 7왕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웨식스 왕국이었습니다. 앵글로족과 색슨족을 통일시킨 웨식스의 영웅, 오늘날까지도 추앙받고 있는 알프레드 대왕이 에딩턴 전투에서 대활약하며 바이킹군을 격파시켰는데요. 바이킹족들은 알프레드 대왕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왕은 전투력이 뛰어난 바이킹족을 완전히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이킹과의 평화조약을 선택하죠. 평화조약으로 인해 10여 년에 걸친 라그나르 아들들의 이교도 대군세의 복수전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이킹족들은 북쪽 지역의 노선부리아 주변으로 물러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바이킹의 관습과 법이 적용되는 덴마크 바이킹의 땅이라 해서 사람들은 바이킹의 잉글랜드 지배란 뜻인 데인노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에 정착한 바이킹. 그러나 데인족과 앵글랜드 왕국들 간의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라그나르의 죽음으로 각성한 바이킹은 반격의 틈을 노리고 있었고 그들의 정복 야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커져갔던 것이죠. 라그나르의 죽음 이후 많은 바이킹들이 잉글랜드에 정착했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 남아있던 바이킹들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지금까지 해안지대에 여러 부족으로 퍼져 있었던 노르웨이 바이킹에서 통일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9세기 후반 바로 금발의 하랄 왕이 노르웨이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며 통일전쟁을 시작해 마침내 노르웨이 전역을 지배하는 최초의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미발 왕으로 불렀죠. 그러나 그의 토지 징수세와 같은 강압 통치는 바이킹들에겐 불만이었고 그로 인해 노르웨이를 떠난 바이킹들에 의해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와 같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새로운 탐험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노르웨이를 통일한 미발 왕도 말년에는 후계자를 둘러싼 아들들의 분쟁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요. 아들들 중 에리크가 형제 2명을 살해해버리고 미발 왕 사후 노르웨이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에리크 1세 역시 피해 도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지나친 강권 정치로 인해 노르웨이 귀족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결국 반대 귀족 세력들이 에리크 1세를 몰아내고 그의 동생 호콘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노르웨이 왕국은 또다시 분열되기 시작하죠. 에리크 1세는 짧은 통치 기간을 마감하고 노르웨이에서 추방된 이후 살해당하지만 그의 아들 하랄 2세는 외삼촌인 덴마크의 왕 블루투스에게 피신합니다. 한편 덴마크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덴마크는 노르웨이 같은 험준한 산맥과 스웨덴과 같은 빽빽한 산림도 없었기 때문에 세 지역 중 지리적 요건이 가장 좋은 편이었죠. 바이킹 전설에 따르면 10세기 초 라그나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고름이 대대적인 정복 활동을 벌이고 덴마크 크누트 왕조를 열어 초대왕에 오르는데요. 그는 먼저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딸 군힐드를 이웃에 있는 강국 노르웨이 미발왕의 아들 에리크와 결혼시킵니다. 결혼 동맹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결속이 강화되었는데 이 시기에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의 독일 북부 지역에서 슬라브족들이 기독교 국가인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고름 왕은 자신의 둘째 아들을 파견해 신성 로마 제국과 맞서는 슬라브족들을 지원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에는 그 유명한 오토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킹 세력이 밀리는 가운데 반란은 3년이나 이어졌고 오토 대제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진압당하고 덴마크 바이킹은 굴력적인 조건으로 강화 조약을 맺게 되죠. 이후 슬라브족 지원에 실패한 고름 왕은 자신의 왕위를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그가 바로 블루투스라 불리는 크누트 왕조 2대 왕 하랄 1세 블로탄이었습니다. 그에게 지어진 블루투스, 푸른 치아란 별명은 전투 중에 부러진 치아 대신 푸른색 의치를 넣었기 때문이다라는 설과 블루베리를 즐겨 먹어 치아가 파랗게 물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죠.
958년 그는 왕위를 이어받고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덴마크 통일을 완성한 후 내부 체제를 정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제 그는 덴마크 통일에 그치지 않고 북유럽 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노르웨이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블루투스에게는 추방당한 노르웨이 왕 에리크 1세의 아들이면서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하랄 2세가 피신에 들어와 노르웨이 왕위를 되찾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때였죠. 블루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카를 이용하는데요. 우선 조카의 왕위를 되찾아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랄 2세와 그의 형제들을 지원해 함선 600척으로 노르웨이를 침공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노르웨이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블루투스 세력이 승리하고 이후 블루투스는 조카를 새로운 노르웨이 왕으로 즉위시키면서 사실상 노르웨이를 장악하죠. 그러나 왕이 된 하랄 2세는 꼭두각시가 된 신세가 못마땅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지방 영주를 살해하는 등 강압 정치를 하게 되고 귀족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블루투스가 자신으로부터 조카가 독립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무렵 반대파 세력들에 의해 조카 하랄 2세가 그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루투스에게는 직접 노르웨이를 침공할 자연스러운 명분이 생긴 일이었죠. 그는 암살당한 조카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침공하고 큰 노력 없이 노르웨이를 덴마크의 영토로 합병시켜 짧은 기간이지만 970년경 두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블루투스는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왕으로도 유명한데요. 어머니 튀라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덴마크를 통일시킨 후 직접 세례를 받고 개종까지 합니다. 이렇게 블루투스처럼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이킹족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들에게 강제로 끌려와 바이킹 남자들과 결혼한 유럽 출신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들은 살인을 서슴없이 행하는 남편들의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해 복음 전파에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북유럽 기독교 전파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덴마크 국교로 선포하고 노르웨이를 자국에 합병시킨 블루투스는 이후 자신의 부모님 무덤에 추모의 글과 업적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 최초의 목조 성당을 세우는데요. 조각된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랄 왕이 이 기념비를 세웠고 이는 그의 아버지 고름과 어머니 튀라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하랄은 혼자의 힘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얻었고 덴마크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 현재 이 추모 비석은 고대 바이킹 룬 문자 비석들과 함께 옐링스톤이라고 불리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블루투스가 세운 비석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 이 시대에 덴마크가 기독교 국가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블루투스의 기반이 단단히 다져지는 듯 했지만 기독교 전파는 토착 종교를 믿는 바이킹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 중 하나였죠. 이때 블루투스는 숙적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는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불만을 돌릴 만한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독일 국경을 넘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쳐들어가 전투를 벌이지만 일진일퇴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독일 땅은커녕 노르웨이에 대한 블루투스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노르웨이가 독립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죠. 거기다 덴마크 국내에서도 자신의 왕권이 점차 약해지면서 힘든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치명적인 것은 둘째 아들 스베인의 반란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블루투스가 장남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분산된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비정하게도 차남인 스베인까지 암살할 계획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죠. 위기에 처한 스베인은 여러 반대 세력들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하는 데 성공합니다. 986년 스베인이 왕위에 오를 무렵 블루투스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블루투스를 둘러싼 죽음도 여러 추정이 있지만 독일 지역으로 도망쳐 암살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늘날 블루투스는 덴마크를 30년 넘게 통치한 정의롭고 현명한 왕으로 자국의 주권을 지켜낸 동시에 향후 계속되는 덴마크 크누트 왕조의 이름을 드높인 바이킹 영웅으로 알려져 있죠.
훗날 자신의 아들과 손자 때에 이르러 쿠누트 왕조는 거대한 북해 제국을 건설하는데요. 블루투스 대왕이 그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기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블루투스가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가 동떨어진 스칸디나비아 지역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처럼 무선 통신 기술이 세상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결정되었고, 블루투스의 로고는 하랄의 H와 블루투스의 B를 뜻하는 스칸디나비아 룸 문자를 합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이킹 역사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두 영웅, 라그나르와 블루투스에 대해 정리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북해 제국을 건설한 스베인의 아들 크누트 대왕 중심으로 바이킹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